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기다리던 고용지표 부진이 나왔는데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이 보면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 PMI 이런 거 나오니까 이런 게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석부터 좀 해주세요. 네, 앞서 미국의 제조업 ISM 네.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만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네. 제조업 지수가 46.3을 찍었는데 50이 기준선이니까 굉장히 낮고요. 네, 보통 46 정도에 도달할 경우에 지난 한 7, 80년간 경기 침체가 한 75%의 확률로 왔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조금 경기가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제는 이제 서비스업 ISM 지수가 나왔는데요. 네. 서비스 ISM 지수도 51.2, 2월 달이 55.1이었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주문 지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문 지수라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예고 지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가격 지표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미국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식을 거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조금 부정적인, 좀 보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성장 둔화를 일으키는 게 지금 연준의 목표고, 그동안 이제 금리를 올린 목적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연준의 생각대로 경기가 조금 식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어제 지표였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좋게 반응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고용 때문에 긴축을 세게 했었던 네. 고용이 진짜 안 잡힌다, 그죠? 네. 엄청 좋다 그랬는데 고용이 좀 부진하게 나왔더니만 시장은 환호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그림자를 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해석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은 이제 금요일, 내일 이제 미국의 ADP 민간 고용보다 더 신뢰 있는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어제 ADP 민간 고용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죠. 네.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권위 있는 미국 노동부에서 민간 고용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네. 하루 전에 나오는 ADP는 그냥 약간 변동성도 크고 통계 신뢰성도 많이 실리지 않는 지표거든요. 근데 때가 때이니만큼 어제 14만 5천 명 신규 고용이 나온 걸 보고 전전달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조금 식고 있구나. 임금 상승률도 둔화됐습니다. 특히 대기업 또 금융업 최근 문제가 있는 그리고 IT 쪽에서의 인력 감축이 두드러졌고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확인될 수 있는 미국의 고용지표 3월달 고용지표는 컨센서스가 지금 한 24만 명 정도 신규 일자리가 늘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2월 달에는 31만 1,00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신규 고용이 줄 것이다. 근데 문제는 고용 숫자도 숫자지만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ADP 민간 고용처럼 임금 상승률도 의미 있게 둔화된다면 지금 컨센서스는 한 0.3% 전월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0.3% 정도 증가를 컨센서스대로 나온다면 고용은 식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은 아직까지는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구나, 가파르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 않구나라는 반응을 시장은 조금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제가 당돌하게 그러면 경기 침체는 오고 있는 겁니까? 조금씩 한 발씩 박사님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3월 22일 그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예. 올해 0.4% 성장률을 전망했는데요. 자기네들 나라의 성장률을. 그래서 0.4% 정도 도달하면 연말에 12월에 근원 PCE 물가가 한 3.6%까지 낮아질 거다. 네. 물론 이제 목표치 2%보다는 훨씬 높은데 그러면 0.4%가 이루어지려면 2분기는 한 1%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한 마이너스 1%에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률이 한 2분기 연속 나와야 연말에 플러스 0.4%의 성장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장 목표를. 그래야 겨우 물가가 3.6% 정도의 근원 PCE에 도달할 거다라고 연준이 이미 답을 내놨습니다.
자기네들 이제 계량적 모형으로 다 돌려보니까 성장률을 하반기에 마이너스로 떨어뜨려야 물가 잡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성장률 둔화를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조절하면서 잡을 거냐 아니면 지금 3월 달에 일어났던 은행 문제, 은행의 대출 축소와 신용 경색 같은 좀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들어갈 거냐. 어쨌든 방법의 차이지 하반기에 성장률이 식을 거다라는 것.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조금 다소 경착륙 분위기의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지금 이미 예고된 상태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 경제 투자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원자재 시장을 오랜만에 좀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한다고 해서 유가가 올랐던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밖에 원자재 시장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오펙 플러스가 동시다발적으로 기습적으로 감산을 발표했다. 그 배경과 함께 유가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이례적으로 정례 회의가 아닌 네. 월간 월초에 항상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요일 날 발표했습니다. 휴일 날 수닥수닥 서로 모여서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준비했겠죠. 그래서 감산 규모가 하루에 116만 배럴. 그러니까 116만 배럴은 전 세계 수요의 하루 수요의 한 1%에 해당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이미 200만 배럴을 감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배럴, 이번에 116만 배럴. 그러니까 거의 한 300만 배럴 이상이 하루에 이제 감산을 한다라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놀랐고 유가는 폭등했습니다, 그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뜯어보니까 116만 배럴 중에서 이미 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게 한 60만 배럴 되더라. 그래서 한 6, 70만 배럴을 빼니까 한 116만 배럴이 아니라 한 훨씬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세계 수요의 한 0.5%에서 7%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리고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오펙이 유가를 생산을 감산한 다음에 항상 어김없이 거의 예외 없이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유가는 하락했거든요. 아니 감산했는데 유가가 오른 게 아니라 떨어졌다고요? 경험이? 사실은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의 감산은 앞으로 유가가 하락할 것이니까 하락폭을 저지하려고 감산을 용쓰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수요다라는 거죠. 작년 10월에 200만 배럴 감산한 다음에 WTI 국제 유가가 80불에서 90불 사이에 움직이다가 그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80불대로 안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월에도 감산 후에 유가가 안정됐더라. 그런데 지금은 하반기에 앞서 말씀 나눴듯이 세계 경기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산으로 인한 유가 상승보다는 하락 저지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석을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갑자기 이제 유가가 오르니까 유가 딱 오르면 바로 튀어나오는 소리가 $100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게요. 그게 그럴 요인보다도 추세적으로 보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가격 지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장담은 못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이제 화들짝 놀란 일은 아니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 밖에 이제 또 원자재 시장 가격 움직임을 좀 보면요. 금, 또 은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그리고 구리는 또 빠졌습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 구리는 살짝 약하고요. 금은 귀금속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구리는 이제 경기를 반영하고 금은 안전자산으로. 하지만 이제 구리, 니켈, 그다음에 리튬 이런 게 지금 친환경 형제입니다. 그 친환경 녹색 금속이거든요. 이른바.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가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증가하고 앞으로 또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된다면 구리를 비롯한 또 여러 가지 리튬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은 상당히 강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금속 삼형제를 포함한 ETF는 조금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조금 유망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금은은 지금 달러가 생각보다는 좀 경기가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통화정책이 그동안 연준의 통화정책이 달러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 쪽에 조금 수요가 느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하면 금, 은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에 금은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앙은행의 수요도 좀 증가할 것 같고요. 예, 뭐 그 금, 은, 구리, 그다음에 니켈, 리튬, 니켈, 리튬 이런 게 이제 말씀하신 2차 전지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는 새로운 지표인데 말씀을 다 하셔서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늘 키워드는요. 예, 증시 전망이죠. 예, 벚꽃 증시, 벚꽃 랠리 기대해도 좋을까? 생각보다는 이제 강하게 시장이 이제 안 밀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로 해서 이게 또 변곡점이 되나? 네, 4월 전망 어떠세요? 네, 4월 달은 뭐 전통적으로 주가가 강한 달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4월에까지는 이제 조금 좀 네. 누리고 5월은 강세장을, 약했고. 네, 네. 5월에는 떠나라라는 네.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달도 뭐 어쨌든 약간 애매하죠. 조금 경기 침체 얘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연준의 통화 정책은 거의 막바지. 뭐 5월 3일이면 뭐 25bp 올리든 말든 끝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지긋지긋한 게 이제 하나 사라졌다라는 호재가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경기 침체는 조금 더 이렇게 주식시장을 괴롭힐 것 같고요. 그래서 양쪽을 모아 보니까 시장은 많이는 못 올리겠다. 지금 뭐 S&P 4,100, 코스피 2,500이 좀 저항선으로 두터운데 이걸 살짝 뚫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시원스럽게 좀 추세적으로 뚫고 가는 장면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단기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미국 6개월, 3개월 트레저리 빌, 3개월 단기물이 5%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아직까지도. 그래서 전체적인 기관이나 연기금 펀드들이 조금 주식시장으로 묵직하게 이동하는 장면은 4월 달에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달러도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약세로 가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원달러의 강세 기조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4월 전망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이번 주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때론 꾸물거리면 손실로 이어진다. 워렌 버핏의 투자 사례. 워렌 버핏 책을 뭐 저도 많이 읽었는데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좀 구석구석에서 찾았습니다. 예. 네. 조금 살짝 워렌 버핏도 사람이구나. 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니까 버핏스럽지 않은 뭐 네. 기다리는 뇌 이런 건데 그죠? 원래.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테스코라고 네. 영국의 가장 큰 뭐 세계적인 소매 체인이죠. 소매 체인 주식을 2014년에 400불 정도였는데 200불 한 절반 정도로 반토막이 났어요.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제 이걸 매수를 했는데 뭐 굉장히 많이 샀나 봅니다. 한 4억, 5억 주 가까이 샀는데 일부는 팔았는데 3억 주 남짓은 그냥 그대로 50%의 주가 하락을 이제 경험한 거죠. 그래서 뭐 워렌 버핏은 또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당초에 생각했던 이유가 좀 사라지면 투자 시점 결정이 의사결정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워렌 버핏이 우물쭈물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굉장히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워렌 버핏답지 않은 하지만 너무 솔직한 그래서 더 존경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이제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도 좀 주식을 투자할 때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때론 꾸물거리는 게 굉장히 큰 손절매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